안녕하세요. 닥터 프렌즈입니다. 예. 피부과 전문의 김 교수님 모시고 지금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는 진짜 도망가려고 하셨어요.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을 좀 궁금증을 해결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유튜버잖아요. 어쨌든 얼굴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전보다 좀 피부를 좀 관심이 가요. 뭐가 나면 나도 모르게 보이고 맞아. 그리고 그렇게 막 저희 부모님은 그걸로 보고 야, 너 살쪘더라. 너 피부가 안 좋아진 것 같더라.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. 하도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. 피부에 뭐 좋은 습관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어떤 게 좀 좋을까요? 피부과 선생님이 알려주는 뭐 건강한 피부 관리 습관. 일단 딱 요 남자 4명이 모이니까 예. 가장 먼저 생각되는 거는 저는 선크림. 선크림. 선크림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피부에 어떤 노화나 뭐 피부에 어떤 잡티 같은 색소병변이나 실제 모공에도 연관이 있고 물론 이제 적절히 노출되는 자외선은 뭐 바이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과한 노출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피부의 노화 이런 단점들을 만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선크림입니다. 근데 선크림을 그러면 그냥 매일 발라야 돼요? 그쵸, 매일 발라야 돼요. 아, 그냥 이렇게 출퇴근하는 정도로? 네.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. 근데 선크림은 네. 보면은 막 제대로 바르려고 하면 얼굴 네. 뭐 허옇게 될 때까지 발라야 된다. 맞아요.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바르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. 그거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, 그냥 저는 네. 조금만 바르거든요. 네. 그냥 적당히 일렬로 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 발라요. 너무 하얗게 뜨지 않을 정도로만. 그렇게도라도 바르는 게 나은 건지. 그러니까 네. 실제 자외선에 얼마나 노출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뭐 정말 차로 이동하시고, 출퇴근. 네, 그리고 실내 업무만 보시고, 또 뭐 차로 이동해가지고 집에 오시고 이런 경우는 자외선 노출이 정말 적을 테니까 그런 경우라면 정말 얇게 바르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모자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자외선 노출이 일단 많은 분들의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은 꼭 바르셔야지 꼭 의미가 있을 발라야 것 같아요. 되는 그래서 거구나. 적정량을 얘기하셨는데 적정량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? 선크림의 모르겠어요. 적정량. 잘 선크림의 모르겠어요. 적정량. 뭐 500원짜리 동전 하나 뭐 이렇게. 맞죠.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.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만큼 발라야 된다고? 한 번에 바를 때. 어. 네. 보통 안내하는 건 저희가 손가락 2마디. 손가락 2마디를 이게 사실 짤 때 어느 정도 두께로 아, 짜야 물론 이렇게 자라는 건 아니고요. 보통 짤 때 나오는 구멍 따라서 이렇게 한 어느 줄로. 정도 줄이 있잖아요. 아, 그 줄을 그 손가락 2마디 정도는 했을 때 예,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게 그 선크림에 나와 있는 그 지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. 네. 선크림을 보면 되게 지수 써 있는 거 혹시 아세요? SPF. 네, 예. SPF, PA 이런 게 있거든요. 예. SPF는 UVB 쪽, 예. 자외선 B 쪽이고 PA는 또 UVA 쪽이에요. 그래서 이제 좀 나눠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 수치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량은 손가락 2마디 정도 이렇게 바를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제일 안 지키는 것 같아요. 전 아예 안 지키고 있는데. 이게 또 지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네, 여성분들은 이 수치가 높으면 어쨌든 차단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높은 게 좋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. 지수 우리나라 한 몇 정도까지 표기하는지 아세요? 50. 정답. 근데 가끔 해외 거는 100짜리도 맞아요. 있어요. 네.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SP 지수 30이다. 예. 그러면 차단율은 그러니까 30분의 29라고 보시면 돼요. 그게 무슨 말이죠? 그러니까 SPF가 30이면 30분의 1만 투가 되니까 30분의 1이라는 건 한 3.3%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SPF가 30이라는 건 한 96.7%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는 거죠. 되게 센 건데 얘도? 엄청 높은 거죠. 그러니까 네. 막상 30이랑 50이랑 얼마 차이가 안 그러네. 나요. 네. 50은 50분에 49인 거예요. 그쵸. 그러니까 98%의 차단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수치가 높아지면 일반 분들은 그게 더 좋은 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. 국내에서는 50 이상은 표기를 못하게 해놔요. 아. 네, 그래서 아까 외국에 거 쓴 거는 100이면 100도 있거든요. 외국에. 사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막상 30이나 50이나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지수가 그 발랐을 때 지속 시간에는 좀 영향은 있어요. 네. 30이나 50 있으면 50이 당연히 오래. 동일량을 발랐을 때 더 오래 지속은 되긴 하는 거죠. 그것 때문에 SPF 네. 높은 걸 쓴다고.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 덧바르는 분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. 유통 지수가 좀 높으면 조금 더 긴 시간 차단을 그렇구나. 하니까 그걸 권하는 편이고 어쨌든 선크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SPF가 15 뭐 이렇게 되더라도 자주 덧바르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 선크림은 꼭 쓰시되 꼭 이제 비싼 제품보다는 가성비를 고려해서 맞아.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내가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는 선크림을 비싼 거는 너무 비싸. 그러니까. 네. 진짜 아끼게 된다니까요. 네. 근데 비싼 게 아까 말한 대로 자외선 차단 효과보다는 말씀하신 발림성 뭔가 이제 그런 백탁 현상이라고는 좀 하얗게 보이는 그런 것도 덜하고 그런 면에 이제 초점을 맞췄기 맞지. 때문에 분명 도움은 되는데 자외선 차단만을 본다면은 그냥 좀 가격이 저렴한 거라도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는 거를 여러 번 바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